젤스 아카데미의 강윤호 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된 부분은 4, 5년 전에 제가 했던 그것이 아마 프로필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젤스 아카데미의 원장입니다. 아직 미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5분 정도 워밍업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한번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반가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가. 예. 예.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너무 좋은데, 저는 이 전철이나 아니면 교회 성가대에 이렇게 앉으면 회중석을 한번 쭉 둘러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천사 근육이 발달된 사람을 찾아내려고. 예. 어떤 분은 악마 근육 쪽으로 발달이 되어서 참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천사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웃음의 잔을 한번 마신 다음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 근육은 눈가에 안윤근, 입가에 소근이 발달되어야 아주 표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악마 근육이 발달되는 사람들은 추미근, 이마 사이에 있는 추미근, 입 아래에 있는 이근, 이것이 발달되면 사람이 험악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아주 부담스러운 어두운 표정 짓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천사 근육, 악마 근육 7:3, 8:2 비율로 천사 근육이 발달되면 너무너무 밝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어지고, 반대로 악마 근육이 발달되어서 6:4, 7:3 비율로 악마 근육이 발달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 웃음을 한번 웃어보는데, 소가 웃는다 세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 우자에 하하 해서 우하하 이렇게 소가 웃는데요. 그러면 다섯 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실감나게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투명한 웃음의 잔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웃어봅니다. 부어라, 채워라, 마시자, 우하하하하 해서 다섯 자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예, 서로 이 낯선 사람들이 오늘 많이 오셨죠. 낯선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마음껏 드링킹 하질 않아요. 옆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오늘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워지는 이런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어라, 채워라, 마시자, 우하하하. 자, 준비하시고 시작. 부어라, 채워라, 마시자, 우하하하. 예. 약간 몸이 건조하죠. 해서 10자로 하면 이제 뭔가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볼거스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실감나게 마음껏 반대서 하면서 웃으시면 이 안윤근 소근이 정말 발달되어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부어라, 채워라, 마시자, 우하하하하하하. 예, 이제는 20자로 하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이제 3번 정도 쉬어가면서 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업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부어라, 채워라, 마시자, 우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하. 좌우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표정이 어떠신가요? 예. 네. 예. 이렇게 밝은 분하고 함께 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가까이 하고 싶죠? 네. 저는 오늘 여기에 서기 위해서 3개의 황금문을 통과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첫째 황금문을 통과하니까 그 문지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오늘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참말이냐? 네, 참말입니다.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다음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또 묻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말이 이들에게 필요한 말이냐? 제가 쭉 생각하면서 네, 아주 필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정말 이분들에게 유익한 말이냐? 네, 아주 유익한,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통과해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것 참말이요, 필요한 말이요, 유익한 말. 여러분, 정말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CEO,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젤스 리더십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젤스가 궁금하죠?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J 대신에 H를 넣으면 헬스. 우리 이웃을 건강의 세계로 이끌어내자. J 대신에 W를 넣으면 웰스죠. 웰스는 뭡니까? 부유. 우리 이웃을 부유의 세계로 이끌어내자. 그 젤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J, joy, 좀 기쁘게 살아보자. E, enjoy, 즐겁게 살아보자. A, abundance, abundance 하면 풍성하다, 풍요롭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좀 풍요롭게 살아보자. 왜? 젤스인들이 되면 젤스인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것, 그 유익한 것을 하나씩만 내어놓으면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100사람의 젤스인이 모이면 100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L, love, 사랑하며 살아보자. T, thanks, 감사하며 살아보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보자. 마지막 H가 happy,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게 젤스의 세계예요. 젤스인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껏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젤스 리더인이 되려면 12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90분 동안에 이것을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한 6가지로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무대에 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뭔가 역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 여러분, 이렇게 청중 회중 앞에 제가 이제 눈 맞춤이 잘 이루어지는 분, 지금 즉시로 앞에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 공식 12가지 사실 갖추고 나면 여러분 적석에서 이것을 부탁하고 저것을 부탁해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청중 무대 앞에만 오면 굳어집니까? 어색해집니까? 오늘 이런 것을 한번 깨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고 이웃과 소통을 잘 하려면 예문사철에 능해야 되잖아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문사철. 문사철은 좀 들어보셨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에 강해야 되겠죠. 예는 뭡니까? 예술성도 갖추어야만 어디든지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답답한 이웃, 우리 이웃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그런 분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알렉산더 대왕 아니더라니까요. 그 아버지 부왕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운 분이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경. 다 아시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 경 세운 거 이제 좀 떠오르시죠? 그분을 모셔놓고 10세 된 알렉산더를 탁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부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경이요, 우리 아들 알렉산더를 맡기네. 그러면서 2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 아들 알렉산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으로 좀 키워주게. 2번째는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게. 대단한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경이 반응을 합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리더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문사적. 거기에서 나온 배경인데 오늘날의 연세대 송복 교수님이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떤 상황을 보고 기가 막히고 말이 잘 안 될 때에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야, 저 사람 표현이 멋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여겨왔죠. 아, 말로써 표현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야, 저 사람 참 말 표현 잘한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사실 나 무식해요. 이 뜻이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이 문학에 능한 사람들,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을 놓고도 잘 풀어냅니다. 상황을 전달을 잘 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쉬운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냥 이걸로 다 때우고 있습니까? 예. 분야에 실력 있는 대가들은 어떤 상황을 놓고도 다 풀어냅니다. 우리가 진정한 리더라고 한다면 잘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역사.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그 경험의 보고가 담겨 있는 그 책. 그걸 200권 정도를 섭렵을 하면 우리 살아가는데 웬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10권 이상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많이들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손은 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이죠. 철학은 어떻게 사람을 명냐, 밝으면 밝게 하잖아요. 정냐, 바른 정, 바르게 하잖아요. 사야, 생각을 깊게 하게 하잖아요. 지야, 사람을 지혜롭게 하잖아요. 이 철학은 어느 정도 섭렵해야? 100권 정도를 섭렵해야 자기 분야에 누구와도 대화를 해도 밀리지 않는, 그리고 또 자기 분야의 어떤 부분도 잘 전달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기소개,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때에 쭉 돌아보게 하면서 저분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소개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 손을 들어서 하나, 둘, 셋 해서 그분을 소개해서 제일 화살을 많이 받은 사람을 앞으로 두 분을 모셔서 평소에 자기소개를 부탁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딱 시범을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90% 이상이 그 중에 선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설수설합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우리 청중들이 원하는 그 소개는 안 해주고 엉뚱한 얘기만 한참 하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웃음치료사님 아주 소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우리 청중들은 주로 어떤 뚜렷한 윤곽 한 서너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전국 그 지도자 아카데미에 간 적이 있어요. 100여 명의 전국에서 온 정치 지망생 내지는 각 분야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모였어요. 저녁 식사를 먹고 첫 시간에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어요.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12세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는데 보니까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 공식 폼, FORM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버렸더니 전체가 주목을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커피 타임에 저쪽으로 몰려오더니 명함을 원하고 말이죠. 뭐 하는 분이냐고 이렇게 묻는 걸 볼 때 요런 조그만한 차이가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줬나 보다.
뭐 색다른 느낌이 전달되었나 보다. 아, 이렇게 하면서 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을 저는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우리가 각 분야의 리더라고 한다면 자기 소개만은 어떤 상황이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FORM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마이크가 언제 와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 하나 할까요? 알고 모르고 차이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 경험 하나 한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시는데 옆에 의자가 닿으면 안 돼요. 좀 넓게 세우셔서 이렇게 서서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가 닿지 않도록 하시면서 손을 이 팔을 올리되 귀가 완전히 닫고 완전히 세우세요. 세운 다음에 눈을 감고 오른발을 수직으로 딱 세웁니다. 오른발을. 자, 준비하시고 시작! 눈 감으시고 바로 이번에는 똑같은 동작인데 눈을 뜨고 한번 해보십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바로 앉으십시오.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 자그마한 눈 감았느냐 떴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감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발 떨어지는 소리가 났었죠. 그리고 눈을 떴더니 어땠어요? 잠잠했죠.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눈을 감으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발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안정 취하는 모습들을 우리 동료들 전체를 우리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차이는 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그 0.5mm 차이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느꼈어요. 우리가 무엇 하나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모르면 두려워져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옵니다. 이런 것 우리 많이 삶 가운데서 확인을 하죠.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저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윤호입니다. 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의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젤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리더십과 스피치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는 젤스 학습 조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정적으로는 바둑을 아마 3단 두고요. 동적으로는 볼링을 에버리지 180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스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사람을 움직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한 30초에서 40초면 우리 청중들이 원하는 윤곽이 어느 정도는 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간결하죠. 폼, FORM, F, 패밀리, 나의 가족은, O는 occupation, 종사하는 일, 직업이죠. 그리고 R은 recreation, 내 취미, 그리고 M은 메시지, 내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이분 참 깔끔하게 자기소개를 잘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전달되겠죠. 느껴지겠죠. 폼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한 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정범진입니다. 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의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4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종사하는 직업은 외국계 보험회사의 재무설계사로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등산과 토요일에는 아버지 학교 활동입니다. 제가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면 깔끔하게 전달되어지죠. 예.
그리고 소개할 때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멋있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철희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제야 철이 들어 희망 있는 목사 이철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딱 소개를 하고 이제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안산에 유명한 강사님 여자 주부였는데 이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눈이 확 열려서 지금 아주 크게 활동하고 있는 이계옥 씨라는 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옥을 언제나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면 옥을 끄집어내면서 이게 옥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멋있게 다듬으셔서 상대편이 잘 외울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시의원 가운데 김종희 씨, 종일 희망을 심는 여자 김종희입니다. 또 자기를 이렇게 간결하게 소개하는가 하면 조은실 강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좋은 실로 옷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은 여자 조은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또 어떤 사람은 직구전 노상술 씨 같은 경우에는 노상술로 사는 사람 노상술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건 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좀 들려지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노가 없는 상술을 가진 사람 노상술입니다. 좀 어때요?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좀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 리더들은 더군다나 멋있는 CEO 또 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 아니겠습니까? 경청을 우리 한문으로 풀이하면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죠. 그죠?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할 때 다가서면서 앞으로 기울면서 길을 열어주면 감동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웃, 좋은 이웃, 훌륭한 이웃을 얻으려면 그 좋은 이웃 앞 그분이 얘기할 때는 언제나 다가서서 착 기울어주면서 경청하는 이 자세 갖추면 그분의 마음 움직여냅니다. 여러분 세일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누구 설득을 시키러 갔을 때에 자기 건 얘기하면 번거로운 귀찮은 사람 왔네.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 피하려고 하겠죠.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느껴지겠죠. 가면 되도록이면 들어주는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편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끔 이끌어내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이 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청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청자를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귀이자 밑에 임금왕자 되어 있죠. 그리고 우측에는 보면 열십자 밑에 11 그리고 넉사자 밑에 일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이 크게 14개의 지체로 되어 있고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1은 귀다. 왕이다. 귀 이 밑에 임금왕자잖아요. 그래서 이 귀를 2개, 입을 하나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적게 말하거라. 그리고 많이 들어라.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것도 수준이 있음을 우리 알죠. 듣는 수준. 어떻습니까? 상대편 실력을 알게 되면 무시해버려요. 무시할 수준이 있죠.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무시당하는 사람, 그 사람 평소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준비해서 준비된 것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래도 여러분 입을 열면 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들어주는 척하는 수준이 있죠. 그때는 선배님이라서, 직장 상사라서, 인간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척하죠. 그래도 당신 실력 알아. 당신에게서 뭐 얻을 것 없어.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들어주는 척, 예를 갖춰주는 척 이렇게 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듣기가 있죠. 예. 셀렉티브 히어링이라고 해서 심리학 용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맨,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하면 그게 적당히 들려옵니까? 100%쫙 빨려듭니까? 100% 쫙쫙 빨려드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그 얘기하면 쫙쫙 빨려드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경제학 박사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국 경제를 운운하면서 여러 수십조, 수백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예. 선택적 듣기가 있겠죠. 그리고 집중적인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토론회 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심야 토론할 때 보면 각 정당에서 대표 주자들 내보내서 토론회 하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지켜봤습니다. 또 이익단체들이 나와서 하는 토론회도 많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상대편 얘기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공감적인 경청을 합니까? 그 사람의 허점을 지금 찾아내려고 듣고 있습니까? 허점 찾아내려고 말꼬리 잡아서 흔들어서 지압해서 내가 내 논리를 상대편에게 설득시키고 또 이렇게 내 논리를 그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우리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 20분 진행하는 거 보면 오늘 토론의 결론 거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편 거 수용하고 인정해 주던가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전직 노무현 대통령.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왜? 요 또 노무현 팬도 있을 매니아가 있을 테니까 조심스러운데 그분이 그거 하나로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토론회 옛날 평범한 국회의원 시절에 토론회 나오면 이게 특기였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기억나죠, 여러분? 이걸로 아주 대통령까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상대편 좋은 이웃 얻으려면 이 화법을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얘기할 때 언제나 수용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우리 부부 간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 나는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그 상대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복잡한 것이 뒤에 있어요. 뒤에 것을 볼 줄 아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끌어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감적 경청. 우리 리더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데 공감적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존중하려는 마음. 이것 기본적으로 없이 어떻게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용, 인정하려는 자세, 마음.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아주 공감적인 경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 온유하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내가 바로 액션 실행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온유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온유한 사람이 포진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역정을 부리고 내가 막 아주 힘들어 막 마음껏 발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당해 내주는 내 이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투정을 하고 그렇게 땡깡을 부려도 그거 다 받아. 그래,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술술 풀어내면 그것을 감상해주는 엄마. 예,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 네. 자, 이런 경청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연단에 서면, 발표자로 나서면 청중들을 움직여낸다니까. 이렇게 준비된 자가 이제 연사로, 강사로 나서면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단에 등단했을 때에 무대에 강한 사람, 청중에 제압당하지 아니하고 위축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중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좀 배우려면 다음에 10가지 정도를 좀 익혀두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혼자 지금 일방적으로 전하는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앞에 등단하면 자세가 중요하죠. 앞에 제가 처음에 먼저 어떻게 시선으로 전체를 둘러봤죠. 그리고 인사했죠.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사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먼저? 둘 다 멋있죠? 네, 둘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느 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느냐? 또 이런 경우 인사를 먼저 하고 안녕하십니까 양천 구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둘 다 맞아요. 예. 그럼 어느 때 이렇게 정숙하게 분위기가 장악되었을 때는 먼저 예를 갖추는 거죠. 인사를 딱 하고 그러고 나서 하고, 그 다음에 어수선해요. 3, 3, 5 어수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소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뭐야 하면서 무대로 파워 포지션에 집중되었을 때, 그때 얘를 다 갖추면 둘 다 맞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자세를 갖춘 다음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세가 차렷에서 10cm 우로, 앞쪽으로 우로. 이렇게 하면 편안한 자세. 여기에서 시종이 편안하다고 해서 여기서 시종 이렇게 나가면 청중들이 지루해 하겠죠. 그래서 좀 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측으로 시선을 두고 싶어요. 그때 상체만 옮겨가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발이 알아줘야 된다. 그러면 편안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좌측에 시선을 두고 잘 때 지금 상체만 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해 보이죠? 이때 발 위치를 함께 옮겨주면 이렇게 편안하게 보일 수가 없죠? 확인되어졌죠? 예. 그리고 발표할 때는 평소의 얘기보다도 1.5배 정도 천천히 한다. 그리고 큰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뒷받침되면 마이크 없이도 뒤에 있는 사람까지 얼마든지 들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스처, 움직임. 제스처를 할 때는 이 처음 나온 초보자들은 가슴 아래에서 뭔가 좀 액션은 취해보고 싶은데 이 가슴 아래에서 손이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거의 어깨 수준에서 제스처가 행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많이 서보신 분들 살펴보세요. 이제부터 살펴보시면 자신 있는 컨피던스,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깨 위에서 손이 움직여지고 마음껏 발산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 1.5배 천천히, 그리고 높낮이도 주는 것이 아주 입체감 있게 들려져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중요 단어, 중요 문장은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구두점, 중단하기 이런 것을 잘 살려줘야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겠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 이 띄어쓰기, 구두점, 마강수 교수가 이런 얘기,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거 다른 뜻이 탁 전달되도록 해볼게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리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뭐 아주 짜릿하게 쫙 전달이 되어지는데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가정적이야.
너무너무 우리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금방 들어오잖아요. 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들 우리 경험 많이 하죠. 그리고 음색을 좀 입혀주세요. 축 처져 버린 것은 지루하게, 왜 앞에 나선 연사 가운데, 강사 가운데 얼른 마무리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더 하시지. 맛있게 정말 얘기 잘하신다. 전개 잘하신다. 이렇게 해서 오래 해주기를 원하는 강사님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하고 좀 정리해서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경험한 적 있죠? 꽤 많죠? 예. 그리고 마지막, 이 침착한 사람, 마음을 탁 평정하고 이 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지해 보이잖아요. 진지해야 저분이 전달하는 것은 정말이야, 사실일 것이야.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벼워 보여. 너무 촐랑촐랑거려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 침착한 표정,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턱을 당기면 됩니다.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시선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박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앞에 나오면 그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초보자들, 굳은 사람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당을 못해서 땅에 그냥 시종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뒤로. 인사할 때는 뒤로부터 Z자로 탁 해서 전달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좌측, 우측 골고루 시선을 줄 때에 아주 호흡을 잘 맞춰 나갈 수 있겠죠. 이 시선이 청중들이 눈에 들어와야 자신 있게 전달이 되어지지, 이 청중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젤스 가족 여러분.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십시오. 성경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겠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현한 분 가운데 권영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 주방장입니다.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 주방장입니다. 6개 레스토랑에 660명의 직원을 희화에 두고 세계적인 고객을 맡습니다. 그의 고객 중에는 부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레이건 전 대통령, 마돈나, 영화 007의 주인공 피어스 브로스넌, 아놀드 슈워제네거, 유명 국가의 원수급들이 그의 고객들입니다. 그가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것은 자기 일에 아주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자기 일에만 몰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본 원수만도 850건입니다. 요리가 자기 취미였으며 요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영동 전문대 조리학과가 최종 학력으로 하루 16시간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내놓는 메뉴는 한 끼에 최소 500만 원입니다. 한 끼에 500만 원입니다. 가격이 맞다고 하여 아무에게나 내놓지는 않습니다. 유명 국가의 원수급이 아니면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권 씨의 음식 맛을 본 마돈나는 섹스보다 낫다고 찬사를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나이 38세, 수년 내에 세계 최고의 호텔 요리 학교를 만들 계획입니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 6시간 늦게 퇴근하는 생활 습관이 남들이 10년 걸려 수세포가 되는 길을 2년 만에 해내게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면 자기 일에 능숙하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제 스토리텔링 만드는 그런 우리 리더, CEO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스토리텔, 어떤 물건이든지 자기 소장품이든지 딱 시야에 들어오면 그것을 멋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으면요, 그 몇천 원짜리가, 몇만 원짜리가 수천만 원, 수억대로
둔갑이 되어집니다. 한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젤스 가족 여러분. 이것은 머플러입니다. 32년 전 제가 청년의 때에 신실한 믿음의 자매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머플러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이 머플러를 인연으로 우리는 이듬해 봄에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그 안에 아름다운 추억의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억의 박물관에는 갖가지 많은 사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머플러는 우리를 결혼으로 이어주었기에 우리 부부는 소장품 1호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 후 많은 세월이 흐르자 프로포즈 시절의 나의 모습은 퇴락되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머플러는 어김없이 나를 프로포즈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유행이 지난 머플러이지만 나와 아내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나에겐 참으로 소중하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에 추억의 박물관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를 두면 자녀들이 그 머플러를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이제 유품으로 대대손손 이어지질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만년필에 그 만년필로 행정고시 패스한 사연을 담았고, 어떤 여인은 이 그물 깁는 바늘 거기에 자기 자녀 5남매를 키워낸 사연을 담아버리니까 야, 그 그물 깁는 그 바늘이 몇천 원짜리가 벌써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치 있게 전달이 딱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페이지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 더 해보면 이것은 가죽 지갑입니다. 신용카드, 돈, 자동차 스페이스키, 그리고 가족 사진도 들어있습니다. 이 지갑은 17년 전에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가 제게 생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지갑은 저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힘들고 슬플 때, 외로울 때도 이 지갑은 저와 함께 있었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나온 17년 중 13년은 나와 가족 모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후 4년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었고, 가족들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 학교를 하기 전에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 지갑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열렸고, 골프장에서 열렸고, 부정한 거래를 위해 열렸고, 가족들에게는 쉽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학교 수료 이후에는 이 지갑은 가족을 위해 열고 있습니다. 이 지갑이 열릴 때마다 가족에게 기쁨이 됩니다. 가족이 행복해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갑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멋있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열쇠꾸러미입니다. 이 열쇠꾸러미로 아파트와 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고, 자동차 키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집을 나설 때는 3가지를 꼭 챙깁니다. 지갑, 휴대폰, 열쇠꾸러미입니다. 그 중에 단 하나를 택하라면 열쇠꾸러미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은 다음에 챙기면 되지만 열쇠꾸러미는 없으면 당장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중한 열쇠꾸러미보다 더 소중하고 꼭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열쇠, 곧 천국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발표를 한다면 감동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더로서 때로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오늘같이 강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마쳤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멘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희미하게, 아이고 이 모임에 가봤더니 뭐 앞뒤 좌우 뭐 갖춘 게 없네. 그런데 이런 공식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와, 여기는 벌써 짜임새 있게 참 규모 있게 이 모임을 잘 이끌어 가는구나.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어떤 라이온스, 로타리 클럽, 또 아니면 JC, 여러분 무슨 동호회에서 이런 틀을 갖추고 하면 아마 참여한 사람들이 그 함께한 회원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갖춰보자. 그래서 공식이 있는데 선스, 오늘 예를 들어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오늘 강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강의할 만한 자격이 있는 강사인지 강사 자격을 얘기하고, 그리고 강사를 호명해냅니다. 이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공인 여러분. 오늘 강의의 주제는 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인상되고 있는 소득세는 중소기업을 하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올해 소득세 신고 마감을 4주 앞둔 시점이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과거 20년 동안 소득세 부서에서 일해온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는 위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소세 강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해서 박수로 쫙 이끌어내면 등단하는 강사님 찌릿찌릿하면서 흥분돼서 아주 감격해서 등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 정도만 전달하고 가리 생각했다가 120분 능력을 발휘하고 갈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는 사회자, 진행자,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최소세 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소세 강사님을 통해 중복 과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소세 강사님, 우리 상공인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열강을 해주신 최소세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박수를 모아서 다 그분에게 향하면 이 박수가 이 손에 담겨져서 전달되는 듯이 이 느낌을 주면 함께한 이들이 찌릿찌릿 아주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차이가 조그만한 지금 한쪽 선스, 액트, 이 공식 두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얼마든지 적용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면,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학교 동역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주제는 청소년의 사랑과 순결입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지만 순결이 왜 중요한지, 순결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어디에서도 그 답을 쉽게 찾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15년간 청소년 성문제를 상담해 오셨으며 전국 고교를 500회째 순회 강연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은인 강사님을 모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강사님이 등단할 때 아주 기분이 흡족한 가운데 등단해서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청소년의 사랑과 순결이다. 필요성. 이제 순결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는데 오늘 그 시간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가? 청소년 보호센터 15년간 청소년 성문제 상담해 왔으면 자격 충분히 있죠. 고교 500회째 순회 강연 할 정도면 대단한 자격을 갖춘 분이죠. 이렇게 해서 등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고은인 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은인 강사님을 통해 순결이 자신을 소중히 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과 사랑은 욕망이나 재미를 넘어서는 고귀한 가치이며 행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은 두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은인 강사님, 여러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열광을 해주신 고은인 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줘보실까요?
이 박수들이 다 담겨서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은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동료들 가운데 생일을 당한 자, 또 진급한 자, 전출하는 자, 전입에 올 때, 그때 우리 이 회식 분위기, 또 무슨 행사를 갖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 그분을 빛나게, 영예롭게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 영예롭게 한 그 분위기를 만든 그 리더, 평생 잊지 않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분 늘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자, 진급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약품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정진 과장님의 진급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정진 과장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직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금교정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탁월한 실무 능력으로 회사의 금교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수립한 것은 물론 주성대학에서 관련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한동약품에서 아버지 학교를 최초로 수료하고 열린 아버지 학교가 개최될 수 있도록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정진 과장님의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성공이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들의 작은 성의를 모아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진 과장님께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앞으로 이제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때는 기프트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꼭 갖고 싶었던 차량용 방향제이군요. 제 차량에 놓고 여러분의 사랑의 향기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저의 일을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 저분 참 짜임새 있게 연기를 잘해내는구나. 근데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틀이 있거든요. gift, G, 다 이니셜로 정리돼. G, give thanks. 먼저 감사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I가 importance of the gift. 선물의 중요성을 한번 싹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평소에 갖고 싶었던. 이렇게 오버 액션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F, feelings of gratitude. gratitude, 그 감사거든. 감사의 느낌. 자기가 그렇게 되도록, 진급할 수 있도록, 자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옆에 주변 분, 한두 세 분 정도를 언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T가 thanks.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빛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귀한 선물까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들어가면, 와, 저분 참 준비된 분이다. 야, 언제나 깔끔한 분이야.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 더 사례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공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김혜련 수간호사님의 공로를 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김혜련 수간호사님은 지난 28년간 공주의료원의 수간호사로서 여러 병동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간호사에게 전인 간호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병동을 공주의료원에서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병동으로, 환자들이 하고 싶은 병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숨은 재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리더가 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후배 간호사를 더욱 사랑하시어 최고의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혜련 수간호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을 맞이해서 지금과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감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선물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와, 정말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열쇠군요. 이것은 우리 병원에서 최우수 직원에게만 수여하는 행운의 열쇠군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병구 원장님,
항상 믿음으로 지켜주신 김영란 간호과장님, 그리고 칠병동의 오순옥 간호사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리더로서 갖춰야 될 스피치가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피치는 1, 2, 3단계 이렇게 업 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참 이걸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힌트 삼아서 여러분들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 공식이 필요하는데, 주요 사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주요 사무. 주의 끌기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점, 내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요점. 사례를 잘 들어줘야 되겠죠.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사례를 2개를 들어줘요. 틀은 4단계가 맞습니다. 주의 끌기, 요점, 사례, 마무리는 같으나 사례 1, 첫 번째 사례를 들고 중간 마무리를 해주고 두 번째 사례를 들고 최종 마무리를 해주면 멋있는 4단계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복시키면 바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가운데, 왜 한 100여 명 교수 가운데 한 10명 잘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잘하는 교수님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잘하는 한두 세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디가 다른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키 요소를 잘 활용하는 교수, 연사, 강사들이 아주, 정치인 가운데서도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연설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 20여 명, 우리가 누구 대충 잘하지요. 그분 잘하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서너 분은 유별나게 잘해요. 그 왜 잘하는가 관찰을 해보면 이 키 요소를 잘 활용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4단계 사례 부분의 키 요소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주제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을 때에 그 주어진 주제에 필요한 지식, 키를 활용을 하는데, K가 knowledge가 지식 아니겠습니까? 가방끈이 짧거나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연설을 잘하고 싶어도 지식이 낮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참 멋있게 하고 싶어도 지식이 안 따라줘서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지식을 내 경험에서 먼저 많이 찾아내라. 내 경험에서 사례를 찾지 못할 때는 내 주변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찾아라. 그러고도 없을 때는 책에서 그 주제에 맞는 사례가 나올 때 찾다 보면 10가지, 20가지가 나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그런데 2분 안에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할 때는 사례를 한두 개밖에 못 들겠죠. 그 10개를 찾아낸 중에서 한두 개를 해야 되니까, 다 전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쫙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이런 대부분의 얘기는 누구나, 이런 웬만한 사람 다 전달할 수 있겠네. 근데 이 부분만은 나 아니면 전달할 수 없겠네. 이게 딱 나올 거예요. 그거 하나를 꼭 붙들고 전달해내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해내시면 멋있는 키 요소. E가 뭐냐면 enthusiasm은 열정인데, 바로 조금 전에와 같이 지식을 동원한 다음에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부분. 열정하면 소리도 크게 하고 액션도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열정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소리를 숨죽이게 하면, 숨죽이는데도 그 내용이 너무너무 대단한 핵폭탄 같은 것이라서 숨소리를 죽였음에도 청중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열정에 속하는 거죠. Y는 yourself, 당신 색깔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슨 노래자랑 할 때 보면 작곡가들이 심사평할 때 꼭 이 얘기를 하죠. 가수들의 흉내 낸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하잖아요. 자기 스타일이에요. 독특한 음색으로 자기 것으로 할 때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이 연설,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 강연할 때도 자기 색깔로 할 때에 점수를 많이 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빼닮았네. 그때 점수 못 얻습니다.
고유한 자기 것으로 해달라. yourself.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당신 것으로 할 때 뜨끈뜨끈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청중들을 잘 집중을 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문, 발표문, 성명문을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자, 기본 원칙 5가지가 있는데 청중 분석이 돼야 되겠죠. 청중 분석. 예. 내가 지금 학부형 앞에 할 것인지, 학생 앞에 할 것인지, 오늘같이 CEO들 앞에서 해야 할 것인지, 등산객들 앞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은 3분 주어졌는지, 10분 주어졌는지, 30분, 1시간 주어졌는지, 시간 중요하죠. 장소가 운동장이냐, 세미나장이냐, 교실이냐, 강당이냐, 또 등산하는 어떤 등산 코스에서 지금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장소가 중요하죠. 의상도 크기만, 체육대회 할 때 이제 무슨 대회사를 하는데 정장 입고 나오면 어때요? 꼴볼견이죠. 그게 무슨 이게 맞는 하는 거 중요하죠. 이제 등산하면서 모임 가지면서 뭔가를 발표해야 할 때, 연설을 해야 할 때, 등산복 같이 딱 입고 이렇게 해야죠. 예. 정장해야 할 자리 정장하고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는 자리는 그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하는 거. 의상 중요하죠. 그리고 주제가 주어질 때가 있고 또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원할 때가 있겠죠. 그 주제에 맞게끔 준비를 잘해오면 되겠고, 그리고 공식에 맞춰서 한번 써봅니다. 쓴 다음에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단어 용어가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한번 다듬어 보시고, 복문은 피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문을 단문화시키면 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막 수식어를 넣어서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복잡한 복문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청중도 못 알아듣고 지금 연설하고 있는 자신도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분해해서 단문화시키면 아주 강렬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연설의 핵심 단어 키워드가 뭔지를 두서너 가지 딱 붙들고 이 원고를 보지 않고 할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등단해서 청중에게 인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3초에서 5초가 오늘 연사 기대가 되어지네, 오늘 강사님 기대가 되어지네, 3초에서 5초가 좌우합니다. 기대하면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희주구레하게 등단해가지고 이 모양새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등단을 하면 아이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1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야? 30분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처음 등단 인사 하나 하는 데서 눈빛부터가 살아있고 자세부터가 살아있을 때 딱 등단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독서 MBA 회원 여러분, 이 딱 인사 요 한마디 첫 마디에 기대된다. 그리고 거기에 벌써 이렇게 더듬거리거나 힘없는 인사가 나가면 아주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치고 하단할 때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발표시키고 내려갈 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로 안 됐어. 오늘 실수도 몇 가지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려갑니까? 인사하고 내려가면서 안 됐다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내려갈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준 강의 내용, 정보 담아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까? 저거 제대로 전달 안 된 거야. 저거 아주 형편없는 거, 오늘 자기도 준비되지 않은 거 지금 열심히 해놓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청중들도 수강생들도 다 내려놓고 가는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아주 확실하게 자신 있게 내려가는 이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기를 바라고, 끝 그 연설, 강의 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아주 인정받는 연사가 될. 이제 한 2가지만 더 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단계 공식에 맞춘 것을 그 첫 번째 4단계, 두 번째 2가지 사례된 거, 세 번째 키 요소를 활용한 거, 이것을 예문을 여러분들에게 딱 들려드리면
강렬하네. 그래서 저 4단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금방 전달이 되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젤스 가족 여러분. 가까운 이웃의 좋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칭찬과 함께 장미를 선물해 보십시오. 어느 주부대학에서 강사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6가지 고칠점을 받아서 봉투에 넣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과제물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봉투 하나하나를 개봉하며 발표를 하는데 평소에 남편들이 반복하며 잔소리하던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밥 좀 제발 해주라. 반찬다운 반찬 좀 만들어주라. 넌 콩나물만 먹고 사냐? 대린 옷 좀 입어보자. 동네 나갈 때 화장 좀 하고 다녀. 창피해 죽겠다. 봉투가 개봉될 때마다 당사자는 사색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때 마침 긴급 전보가 상자와 함께 날아들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당사자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전보에 딱 2줄이 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고칠 점은 없어. 지금 그대로를 사랑하오. 당신을 비난할 6가지 대신 장미 6송이를 보내니 받아주시오. 강의실 주부들은 우와 하는 탄성과 함께 그 주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된 주부는 딱 한 사람, 장미를 받은 주부였습니다. 다른 주부들은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밥 달라고? 됐네 이 사람아. 뭐 국을 끓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마라. 비난해서 고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의 좋은 변화를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말과 함께 장미를 선물해 보십시오. 이게 4단계 공식이죠. 첫, 안녕하십니까 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주의 끌기, 가까운 이웃의 좋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요점, 그렇다면 칭찬과 함께 장미를 선물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례는 주부대학에서 일어난 사례. 그리고 마무리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의 좋은 변화를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말과 함께 장미를 선물해 보십시오.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주변 사람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 4단계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중 무대 공포에서 벗어나 자기 표현을 잘하고 싶습니까? 젤스 리더십 코스로 오십시오.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순서가 되면 자신감이 없어 때론 앞서 발표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저였지만 젤스 리더십 과정을 거치면서 무대 공포를 극복하게 되었고 자기 표현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숨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한번 해보지 않고 학기를 마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러나 젤스 리더십 코스는 한마디로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젤스 리더십 코스는 모두가 발표를 해야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젤스 스피치 12가지 공식이면 누구나 청중 앞에서, 무대 위에서, 상대방 앞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에 능한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젤스 리더십 코스로 오십시오. 이렇게 4단계 공식 맞추니까 젤스 리더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이 문구 정도면 간결하게 자기 하는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구로 4단계 활용하면 되겠고, 이제 사례 2가지를 한번 넣어봅니다. 다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자녀를 생산하기 원하십니까? 영양면역식 V3 제품을 드십시오. 영양면역식 V3 제품을 드십시오. 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교수님은 전국의 유명한 한의원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민간요법도 써보고 좋다는 자양강장식품과 혐오식품을 닥치는 대로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 때문에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던 밤일로 교수님의 부군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코피를 쏟으며 점점 피골이 상접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권유로 영양면역 V3 제품을 6개월째 복용한 후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갖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4번째 자녀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를 갖기 원하시면 영양면역식 V3 제품을 드십시오. 제 친구도 자식이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V3 제품을 복용하고부터는 여차하면 아이가 생겨서 이제는 피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V3 제품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를 갖기 원하신다면 영양면역식 V3 제품을 드십시오. 이렇게 V3 제품 먹게 하려고 이 4단계 틀에 맞추니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2가지 사례를 들었죠. 지도교수 사례와 자기 친구 사례 2가지를 드니까 난 애기 갖기가 너무 힘든데 그 영양면역식 V3 제품을 얼른 사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음 마지막 이제 키 요소를 활용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젤스 가족 여러분. 스피치에 능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유쾌한 대화법의 저자 이정숙 씨에 따르면 말을 잘 하려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연습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마음이 고약해서라기보다 칭찬하는 말을 연습에 두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고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대화를 나누던 중 아버지께서는 그걸 말로 해야 하느냐 하면서 버럭 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처음 젤스 리더십에 참여했을 때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쿵쿵 뛰고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하늘이 노랗곤 했습니다. 그런데 6주 차를 맞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6주에 걸쳐 말을 연습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시려면 먼저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4단계 공식에 맞춰서 인사를 하고 스피치에 능한 리더가 되고 그러면 이 대답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첫 주의 끌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이걸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정숙 씨 얘기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학교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그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더니 많이 성장됐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마무리를 말 잘하려면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이야기가 평소에 10분 정도 얘기할 것을 1분 30초 안에도 얼마든지 간결하게 이 공식, 이 틀에 맞추어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젤스 리더십을 갖추려면 먼저 1단계 자신의 정체성, 자인식을 먼저 하라는 거죠. 나는 어느 유행에 속하는 사람인가? 애니아그램을 통해서 9가지 유행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페르소나 방식으로 네 부류로 나눌 때 어디인가? MBTI로 내가 분석해 볼 때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어느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류의 사람이나 그 부류의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이제 2번째는 자기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관리를 가면 약점은 보완시키고 장점은 잘 개발시켜서 그 가능성을 잘 개발시켜서 능력 있는 내공이 쌓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공해 보는 거예요. 의고식으로 AGO 의고식으로 aim 여러분 골도 목표 목적이에요.
오브젝티브, 그것도 목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근데 개념이 다 달라요. aim은 내가 일평생 결국 되고자 하는 것, 그것. 예를 듭니다. 대법관이 나는 일평생 걸어서 대법관이 되고자 해. 그게 aim이에요. 그러면 goal은 뭐냐? 과정 목표죠. 과정 목표. goal은. 그러면 대법관 되기 전에 법관이 돼야 되겠죠. 법관이 되기 전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겠죠.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니까 법대를 가야죠. 법대를 가려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교에서 5위권, 10위권 안에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정 목표죠. 그 오브젝티브는 뭐냐? 행동 실천 목표. 해서 내가 전교 10위권 안에, 5위권 안에 들어가려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전교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 그 목표를 분명히 둬야 되겠죠. 나 이러이러한 나쁜 습관은 내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좋은 습관 무엇은 내가 기꺼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리라. 행동 실천 목표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작은 목표 달성을 하면 성취를 해보면 그때 셀프 에스팀, 이 자부심이 쫙 올라갑니다. 자부심이 올라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목표 달성을 못한 사람은 좌절 낙심으로 빠져져서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자부심, 셀프 에스팀을 높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으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미술로서 자꾸 승승장구해요. 음악 분야에서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음악가다움이, 미술가, 예술가다움이, 또 아니면 교수 강의하는데 또 내공이 쌓이면 교수다움이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교수다움이 더욱 교수다워지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영화 배우도 탤런트들 다 역시만 그 다움이, 탤런트 다움, 연예인 다움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그 분야의 대가다움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미지 메이킹. 이런 분에게 리더십이 나타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븐 헤비트 같은 데는 주목소 상경시심 이걸 전달하지 않습니까? 주목소,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목표를 명확히 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 윈윈, 상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라. 심신을 단련시켜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끼리, 이 리더십을 갖춘 자들끼리 파트너십으로 가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그때부터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준비된 사람끼리 모여져서 큰 일을 이루어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